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어요. 남편이 3대째 이어받을 식당이라 저도 함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신 시부모님께선 상당히 예민하셨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날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엄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생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노하우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어서 그런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몸에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셨는지 3년이 지나도 잔소리는 여전하셨어요.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결국 저도 시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군소리 안 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만 내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식당이 들어오면 마감 때까지 쉬지 않고 욕만 먹잖아요. 이 사람도 옆에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님은 제가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재료 손질 다 해놓고 제오픈 시간 오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인 거지 일만 주구장창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온갖 독설로 제 마음에 상처만 주시잖아요.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입이 아파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가 식당 일에 손 떼면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어? 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잖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뭐라고 좀 하세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도 없이 달려오고만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좋게 설명해주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이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맨날 지적만 하시니 이 사람도 지쳐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손에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가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것 봐라. 엄마는 이 나이 먹고 식당에 나오고 싶은 줄 알아? 너희 아빠랑 엄마도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유, 그만들 하고 다들 붙어서 양파나 손질해.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입만 털 거야? 오늘 저녁 장사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오늘 마감 끝나고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운영하다간 식당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건 몰라? 다들 정신 차려. 저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자 시부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중재하셨고 가족의 불화는 식당에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며 마감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도 정신없이 끝낸 뒤 하루가 마무리된 다음 예정되어 있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부가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문성이 너는 안 봐도 알아서 잘한다만 며느리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실속이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어? 당신 말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행동하면 좀 좋아? 꼭 내가 옆에서 시켜야 움직이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눈에 훤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내가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야. 3년이면 솔직히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입만 태빨 나와서는 불만만 가지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며느리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어도 직원이 3명은 붙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시잖아요. 제가 몸이 색이면 말도 안 해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수령하려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게 되는 거고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몸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미는 줄 아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저는 가족이라 그만둘 수도 없으니 힘들어도 이 악물며 버티고 있는 건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식만 만드시고 걸어 나오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나도 그걸 이해 못하시고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정말 서운해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당 일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힘들게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숨도 쉬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이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신 시부모님께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시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데리고 일을 가르치셨던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회피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시면서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죠. 끝까지 이해를 해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안 좋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며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식당 일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직원을 구하면 한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일자리를 알아보라면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직원을 구한 뒤 저는 예정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과 지쳐있던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상황인지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부르면서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시길래 남편을 밖에 계속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 현관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더니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적당히 쉬었으면 식당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에 화가 나셨던 거였죠.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그냥 놔두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버틴 거지. 두 분 다 얼마나 사람을 들볶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뛰쳐나가겠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을게요. 식당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든 식당 일 서로 웃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오픈할 때부터 인상 쓰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어느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비수가 꽂힐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집들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너 정말 식당에 나와서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여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걸 가르쳐놨는데 네가 빠지면 나중에 내 아들이 혼자 식당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해. 식당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분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이 사람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물려주실 거면 이제 그만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오랜 기간 두 분 밑에서 일을 해왔고 저 또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몸에 익혔잖아요.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새로 뽑아 전체적인 운영을 도울 테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저는 식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해드린 거니 두 분께서도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불화가 계속해서 생길 바엔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만 식당을 넘겨달라고 하자 시부모님께선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라며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방식대로 식당을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날부터 몇 명의 직원을 새로 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손님들 또한 줄을 지어 기다려 주실 정도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이끌어가는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손님들께서도 심적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나 저를 면박 주시면서 손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죠. 그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단골 손님들마저 시부모님이 식당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식당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선 모든 걸 인정하신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식당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옆에 여직원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회식 중간중간에 주방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던 여직원이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길래 신경이 좀 거슬려서 가까이 다가가 눈치를 주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제가 나타나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의 모습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저에게 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워낙 일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미모도 이쁜 편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좋지 않았던 느낌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 옆에 여직원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같이 양파를 다듬던 도중
여직원 눈에 양파가 튀었는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길래 남편이 눈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여직원이 남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된 터라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남편은 제가 볼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직원은 들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직원한테 남편은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였고 식당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한테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직원의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하루를 봤을 때 주방에서 여자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눈웃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식당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 남편한텐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직원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며 어느 골목길로 진입한 순간 시부모님께서 여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눈치 못 채게 조심히 온 거 맞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전부 넘어간 거 같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진작에 뺏겼죠.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저 식당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알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어요?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너 임신했니? 그럴 시간이 있긴 했었어.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분명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걔가 너무 싫다.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좋고 진작에 너를 내 며느리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임신 소식을 식당 사람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그때 맞춰서 가도록 할 테니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이번 일 끝나면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진작에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다. 걔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겠어? 임신까지 했으니 내 식당은 이제 네 거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여직원은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려고 계획한 여자였어요.
시부모가 운영했을 때보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여직원도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와 붙어 있었는데 언제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저는 빠르게 녹한 증거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배신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두었으니 이제 이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이 미리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직원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표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뺨에도 똑같이 손을 올렸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많았던 터라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뺨에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 여자를 식당 안으로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제 모든 걸 식당에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를 내치고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계획대로 되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기 그렇게 원하시던 이혼 서류예요. 어차피 위자료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행동하신 거죠? 언젠가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 여자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나 너무 숨막혀. 여자가 살가운 맛이 있어야지. 애교는 전혀 없고 여우 같은 맛도 없어서 이게 여자랑 사는 건지 남자랑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정도로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부은 건 좋아.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당신이 너무 독해 보이는 것 같아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그러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임신했는지 궁금하지? 식재료 사러 나갈 때 몇 번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활용했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손을 올린 뒤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녀가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냐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모녀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더럽게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밖으로 내쫓긴 모녀는 식당 안에 먹다 남은 음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낸 뒤 따님과 함께 제대로 된 한 끼 사드시라며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짐을 챙긴 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본인들도 질질 끄는 건 싫었는지 서둘러 처리를 해주면서 2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5년의 세월을 제 머릿속에 지워버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한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보다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식당 일이 힘든데 왜 또 그 길로 들어서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노하우들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저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운영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비록 전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제 식당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동네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새 맛집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부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식당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원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산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 힘든 줄도 모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셨어요. 재료도 전부 떨어져 버린 터라 음식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날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여성분은 저에게 남는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냐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지웠던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손님께선 제 손 위로 10만 원을 건네주셨고 5년 전에 빌려주셨던 음식값이라며 자기를 기억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답을 하려고 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쫓기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배가 고파하는 딸을 위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음식을 주지 않겠다며 내쫓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와 제 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꼭 다시 찾아뵈서 제가 받은 도움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저와 제 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이사까지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괜찮은 음식점이 어디에 있을지 제 딸이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사장님과 비슷한 얼굴을 하신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이 인터넷 맛집에 올라와 있어 확인차 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게 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날이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저에게 찾아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안쓰러운 마음에 10만 원을 드린 것 뿐이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돈 문제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었는지 두 모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부군 되시는 분께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여성분은 그때 당시 도움을 주었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업가예요. 전국을 돌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죠. 사장님께서도 벌써 많은 손님들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으셔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계시니 저는 그런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실 건 아니시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식당이 비록 한 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장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제가 받았던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저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저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운영해오던 식당을 괜찮은 자리에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 현재 5개의 식당을 확장한 상태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성공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여전했고 저를 버리고 새로 들인 상간녀는 시모와 한바탕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간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식당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될 테고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고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를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날이